오늘 어제 뉴스 보다가 제가, 네, 박스미래님 어서 오세요. 전 불길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경찰이 광복절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은 민노총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뜻 들으면 민노총 수사 착수해서 이자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보수단체 고발로 감염병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불길하게 생각하는 점은 민노총까지 수사했으니까 저들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그날 집회를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우리 공화당에게도 칼끝을 겨누는 그런 사전 포석으로 생각이 됐어요. 민노총 수사를 하면 당연히 같은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던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덤비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끼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대롱나무님 사탕합니다. 저도. 그래, 요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테러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민노총까지 착수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아마 우리 공화당에 대한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도 화살촉을 겨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미리 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정욱이라고 있죠.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예전에 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발당했어요. 4억 매각 관련해서. 전에 헤럴드 경제인가요? 그거 경영할 때, 그거 정리를 할 때, 4억 매각 관련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피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파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걸로도 보여지고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우리 한민호 국장님께서 이제 서울시장 종로구에도 출마를 하셨고, 그래서 후보가 되실지 그건 당내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요런 위기에 몰린 이런 인물들이 탄핵무효에 대한 입장만 정리가 된다면 홍정욱 같은 인물, 우리 공화당 에서 영입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니까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에 관해서 추미애는 그랬네요. 추미애 아들 병역 탈영 관련 수사에 관해서 본질은 그게 아니고 검찰 개혁이다 그랬는데 본질을 그러니까 호도하는 거죠. 이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검찰 개혁으로 몰고 가는데 본질은 권력자의 아들이 엄마 찬스를 썼다는 게 본질인데 본질이 또 그게 무슨 검찰 개혁하고 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고민정이가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이번 이간질 사건, 이간계, 의사와 간호사들을 갈라치는 이간계에 대해서 뭔가가 한 짓, 그걸 대통령이 직접 안 썼다고 이제 쉴드를 치고 나오는데요. 고민정은 대변인 때는 대통령이 항상 직접 쓴다고 했었죠. 그런데 고민정이가 또 그랬어요. 본질은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거는 근데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질은 누가 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문가가 그거를 올렸다는 게 중요하죠. 쓴 거하고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가, 이게 간호사하고 의사를 이러면 편가르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판단할 정도의 인지 능력도 없다면은 더 큰 문제죠, 이거는. 자기 덫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협, 아직 제가 나올 때까지는 의사협회하고 국회 민주당하고 뭐 협약? 그거 사인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한 걸로 봐요. 전공의협회에서 반발했다는 걸 보고 왔거든요.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는 의협을 지지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해서 한번 의향을 알아보는 거죠. 배롱나무 있고, 홍정욱. 걔는 뭐 초선이었으니까, 탄핵 때는 얘가 18대 국회니까 탄핵하고는 관련이 없는 애예요. 18대에 국회의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대, 20대. 그러니까 18대 의원이었어요. 홍정욱은. 그리고 나이도 50세고, 얘가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만 명확히 밝히고 하면 저희가 영입 못할 것도 없죠. 그 인물이 아주 또 좋아요. 영화배우 아들이라서 그런지.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고민정이 자기 덫에 빠진 것 같아요. 누가 썼는 게 중요한 게 그 본질이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혹은 제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요 본질을 살짝 비켜나가는 우회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호도하는 전술. 이게 뭔가가 했던 말,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뭐 안타까운 소식,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랬는데, 의료진, 그 밑에 뒤에 말이 의료진이다 표현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 이거 딱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알겠는데,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문장이라는 거를 파악을 못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여기 댓글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댓글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지난 것 같지만 댓글이 재밌어서. 하이라이트 댓글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간계를 쓴다. 아주 세계 유일의 대통령일 거라 하는 댓글이 있었네요. 국민들에게 이간계를 쓴대요. 이거 정확한 댓글이에요.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댓글도 있고요. 뭐 원래 깜냥도 되지 않았던 자죠. 그리고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라. 정치 참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게 좀 점잖은 댓글은,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제발 해킹이라고 해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간호사들도 반발한 거는 익히 어제 말씀드렸고요. 또 아이유 팬클럽의 댓글들이 재밌어요. 아이유 팬클럽에서 뭐 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게 뭐였었냐면, 하야와 같은 은덕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야와 같은 은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패러디한 거예요. 그만큼 비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걔네들은 또 뭐라고 댓글을 올렸냐면요. 초딩 같은 걸 직접 쓴 게 아니길 바랄 뿐, 의사는 국민도 의료진도 아니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 댓글도 있고, 정치적 이용 말라는 점잖은 댓글이 있네요.
그리고 국가원수에 걸맞는 무게감 있는 글을 쓰시라. 그리고 또 의사를 타도하기에 간호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젊은 애들이 요 댓글 쓰는 애들은 급식체를 쓰지 않고 점잖게 많이 썼네요. 그리고 정광훈 그 목사 기자회견문 중에 이런 게 있네요. 100% 공감하는 글이 있네요.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국내 유입을 막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됐고 방역에가 해가 되는 정책으로 전국 어디서든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방역 태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거는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표본 검사가 없어요. 한 100만쯤 표본 검사를 해서 어느 보도 매체에선가 이런 보도를 했죠. 한 30% 정도 전 국민은 이렇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그리고 요 전 목사에 대해서는 순교를 말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교를 하려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말없이 하죠. 이렇게 떠들지 않죠. 그게 조금 좀 못마땅하네요. 하려면 말없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살한다는 사람이 나 자살할 거야 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안 다니죠. 좀 말려달라는 뜻이죠. 이거는 아마 이거는 문가가 얼른 다시 보석 나왔으니까 보석 집행 정지로 얼른 다시 가두어서 그거 막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제스처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찜찜합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 광야 집회 때도 이거 청와대에서 작년 8.15인가 개천절인가 그때 그 집회 신고할 때 경찰서장이 한 말을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뭐 제발 분신만은 막아달라고 했다고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분신해 주기를 바라는 자꾸 그 충동질하는 말 같아가지고 그거 사실 그런 거는 마땅치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박영숙님 인사드리고 갈게요. 박영숙님, 대동나무님, 일편단신님, 네,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정교조 법외 노조를 합법화 시켜줘 버렸네요. 이거 심각한데요. 이게 법외 노조라는 건, 잠깐만요. 제가 뭐 요새 좀, 아주 중요하게 좀, 잠깐만 좀 계세요. 전화 좀 받게요. 이건 받아야 될까요? 금전적인 게 걸려가지고. 이제 됐을 것 같은데요? 됐죠? 깜짝 놀래라. 됐지요,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제가 워낙 중요한 전화라서요. 원래 이 전화를 받으면 무음으로 전환이 되는데 앱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다 나가버렸네요. 그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쪽팔린 일이니까. 쟤네 행정관청에서 세무서에서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구제 방법을 계속 알려주네요. 곧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거 김경자 동지한테 또 한 소리 듣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딴 건 겁 안 나는데, 우리, 이 사람 또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이게 정교조 얘기하다 말았죠. 이게 법외 노조가 우리 대통령님이 얘네들 정교조 법외 노조 해놓으셨지
없잖아요. 얘네들 활동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합법화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노동조합 명칭도 쓸 수 있고요. 단체 교섭권도 이제 있고, 협약 체결권도 있고, 노조 전임자 파견권도 있고, 이제 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극성을 부린다는 얘기죠. 아, 그냥 잊어먹고 할래요. 자꾸. 유영숙님,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떨려가지고 방송이 안 돼요. 그 뭐, 동지인들끼리 뭐 숨길 것도 사실 없죠. 근데 이 교섭 파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들 파업 단체 그 행동도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고. 근데 애들 가르치지 않으면서 노조일 하면서 선생님 월급 받고 선생님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교조로 이제 국가로부터 정교조로 각종 지원금 보조금 막 들어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정교조 애들 가르치는 문제가 제일 큰데, 이 조국이는 또 정경심 재판 증인 자격으로 와가지고, 이거 세계 기네스북감이에요. 세계 기록이에요. 뭐 300번 넘게 증언 거부권만 계속 되뇌이다 갔어요. 근데 요게, 요 증언 거부권 왜 그러냐면, 자기나 그 친족이 이렇게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비슷한 게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요. 진술 거부권은 수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증언 거부권은 재판에서 쓰는 건데, 이자는 검찰에서는 뭐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해놓고 법정 가서는 또 이렇게 증언 거부권을 써버렸네요. 참 이중 인격자라고 해야 되나. 이들이 그래요. 붉은 무리들이 다 그렇죠. 뭐. 이젠 뭐 또 역사가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근데 왜 이걸 쓰느냐면요. 일단 증언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거든요. 위증죄로.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증인으로 선정되면 법정에서는 묵비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증언 거부권만 있는 거예요. 주둥이 딱 닿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문제가 이렇게 법정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사적인 공간, 자기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SNS 공간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계속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무리들의 도덕적 타락은 누누이 얘기했죠. 제가 그 글에 올린 것 중에, 네, 아주 이바람 따라님 그 벅불하지 맞아요. 이거 그 법대 교수를 뭐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했는데 이 정도는 다 잘 알겠죠. 저도 알고 있는 건데요. 예, 그 김명옥님, 그리고 얘네들이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교조 교사들은 모두 노동자 취급을 해버리면 돼요. 예. 그 제가 요 지금 올려드린 게 친중 행각을 비꼰 패러디거든요. 요거 타고 들어가서 동의들 좀 해주시고요. 이 친중 행각이 또 얼마나 극에 다르고 있냐면, 이 보도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데 중국 관련 뉴스는 하도 안 한다고 저희가 막 비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가 3일 만에 구출된 남성에 대해서 그거 뭐 아주 그냥 한 꼭지를 그냥 다 할애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짓거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정부로부터 무슨 지침을 받았기에 이러죠.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아주 연일 김종인 영감님 띄워주고 있네요. 중도 보수 터타큰 김종인, 이런 식으로. 김종인이 중도 보수를 털을 닦았대요. 중도 보수에.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수상하죠. 이 영감님 띄워주는 거 봐서는. 그런데 또 이 매체들 요즘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연일 그냥 혐오 기사만 쏟아내네요. 제일 불길한 건 그거예요. 이번 8.15 집회에 대해서 민노총도 그 기자회견 한 거 수사한다고 경찰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수사하기 위한 요거 포석으로 보여요. 괜히 우리 먼저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저희들 중에서는 그 중국 우한 폐렴 걸리신 분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사설병원에서 한번 받았고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보건소도 또 한 번 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설병원에서 내가 그거 받은 거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그 폭우 쏟아지는 날 갔는데 검사는 안 해주고 그냥 그 서류만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혹시 가셨던 분들은 한 번씩 받아보세요. 또 잘 해주지도 않아요. 일단 갔다는 흔적만 남겨놓으면은. 인사 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거예요. 보수주의 정수. 이거 뭐 짤막한 내용인데요. 근데 동지님들은 이상하게 이런 내용보다 사적인 영역이 노출되는 걸 좋아하시나 봐. 아이, 큰일 났네. 얼른 지워버려야지. 그거 가서. 그럼 이게 전체가 저거 되는데? 그럼 여담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갈까요? 제 전공.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 우한 폐렴이 세상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놓고 있네요. 예, 바둑계 모습도 많이 바꿔놓고 있네요. 세계대회가 있는데 이게 다 인터넷 비대면 대국으로, 온라인 대국으로 전부 이루어지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농심배 끝나고 저거 됐어요. 선발전이 삼성화재배. 근데 요거는 개인전이에요. 농심배는 국가대항전이었는데 요건 개인전인데 우리나라 16, 14인가? 14, 13인가? 한 그 정도 돼요. 중국도 13, 그리고 일본 넷. 그러면 30에다가 32강인데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승 상금이 3억쯤 될 거죠. 그리고 준우승 1억. 요건 준우승도 줘요. 국가대항전은 준우승 없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끈 거는 이창호라는 기사가 있어요. 응답하라에서 박보검이 연기했던 그 인물이거든요. 바둑계에서는 아주 살아있는 전설이죠. 세계를 아주 호령했던, 우리나라 바둑을 최정상으로 올려놨던 그런 기사인데 벌써 45세가 돼가지고 시니어로 출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선발이 됐어요. 오랜만에. 근데 바둑은 이제 뭐 45세 시니어 취급하니까 그건 이제 한물 갔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옛날 향수가 생각나서. 근데 이 사람은 전성기 때는 반집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신산이라고 불렸었어요. 신산, 신의 계산, 신산. 별명이 신산이라는 별명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자기가 반집 이겼다 계산이 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가요, 이분은. 그 반집 승부가 보이면 옆에서 그 상대방이 날 잡아 잡수하고 막 나 잡아달라고 해도 안 잡아요. 내 목을 쳐라 그래도 절대 안 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팬들 사이에서는 그 최전성기 때 이창호하고 알파고 처음
추전했을 때 대국이 됐다면, 성사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 알파고 나왔을 때 가장 비슷한 바둑을 두는 인류는 누군가, 그 알파고와 인공지능과. 근데 이창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별로 그 사람 바둑을 보면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세돌 같이 막 피가 튀기는 바둑이어야 재미가 있는데, 처음에 이창호가 출연했을 때 그 일본에서는 그랬어요. 인간미가 없는 바둑이다. 그래가지고 혹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당할 자가 없으니 할 말이 없죠. 근데 일본 바둑은 원래 그랬어요. 좀 아름답게 두는 거, 그리고 조화를 중시하고 바둑의 미학을 좀 많이 추구했어요. 요건 뭐 또 딴 세상 얘기고요.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솔개방송TV님. 바둑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거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저희는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우리 공화당이 보수의 적통이고 이제 보수의 적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은 우리 공화당 뿐이다. 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우습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는 의미에서, 저도 사실은 막연히 그냥 나는 보수주의자야,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론적 기반이 사실은 취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덕분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정립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제일 큰 소득은 뭐였냐면, 이 책을 보면서 이 보수주의 안에서 이거는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셀 커크의 그 보수의 정신을 요약한 그 다이제스트본 같은데요. 명확하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왜 가난하고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왜 보수를 고집하나, 왜 또 보수를 주장하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딱 여기 보수주의의 정수를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나, 보수에 대한 확신. 요거부터, 요거 좀 중심이 되는 내용이긴 해요. 보수주의는 많은 재산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특권과 지위만을 방어하려는 사상도 아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부자가 아니며 영향력이 크지도 않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심지어 가장 변변찮은 사람들조차 이미 수립된 공화국이 베푸는 위대한 혜택들을 누린다.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혜택들이라는 게 뭐냐면, 공화국이 베푸는 위대한 혜택들이라는 게 자유. 그렇죠. 이 자유. 가장 큰 거죠. 위대한 혜택이라는 게 자유. 재산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특권도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나 같은 변변찮은 사람은 왜 보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 개인과 가족 간의 안전,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 이거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 요것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붉은 무리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뭐 자기들 편만 무죄고 우리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런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를 위해서 보수를 부르짖어요. 그리고 근면함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을 권리,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일한 만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주는 뭐 몇십만 원 이런 것보다 저는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면함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을 권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 등을 그들은 얻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보수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 보수주의를 하는 거죠. 명확하게 결론을 얻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변변찮은 사람들,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왜 보수를 고집하고 주장하나? 그것은 자유, 가장 큰 게 자유죠.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안전,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 근면함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을 권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 등을 얻기 위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죠. 잠깐만요. 오늘 잠깐요. 이것도 중요한 전화라요. 여보세요? 아니요, 제가 전화를 잠깐 가지고 나왔거든요. 쓰려고. 조금 이따 들어가서 전화 드리라 그럴게요. 제 방송 끝나고요. 네, 그럼 가게로 하세요. 네. 김경자 동지 언니한테 전화가 와갖고요. 꼭 받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서는 인격을 유지하고, 근데 그 전에 열매를 먹을 권리, 자신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 등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거는 붉은 무리들의 인국공 사태를 보면 알아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화 시켜준다는 거, 그거는 능력과 관계없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평등을 무시한 거죠.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또 살아서는 인격을 유지하고 죽어서는 위안을 받을 권리도 가졌다. 근데 반면 붉은 무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인격 파탄자들이죠. 살아서는 앞에서는 뭐 정의로운 척, 여성 인권 위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성추행도 하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들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확실히 도덕적 우위에 있는 건 확실해요. 보수주의 원칙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희망을 지켜준다. 바로 이거죠. 희망. 보수주의는 평등한 정의. 그러니까 저희가 평등을 전혀 배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등한 정의. 근데 저들은 정의가 평등하지 않죠. 무리들에게만 평등하죠. 개인적 자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랑스러운 옛 모습들을 갈망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그런 사회적 개념을 위해 저희는 보수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수주의는 단순히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은 애초에 이제 막스, 저희는 막스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마르크스라고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르크스가 만들어냈고, 보수주의자들은 거대한 사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취지만을 유일하게 옹호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경제를 그 자체로, 또 그것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결연히 옹호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자본주의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경제를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지,
뭐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위대한 목적들은 정치 경제적 목적 그 이상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품성, 인간의 행복은 물론 심지어 인간과 신의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보수 사상가들은 이 종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급산적 집산주의는 다른 어떤 권위에도 격렬하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 개인의 미덕, 전통적 인간성, 소소한 만족들로 이루어진 삶을 경멸한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세대에 위협받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절망하면서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안 된다. 본능적 보수주의는 사상과 상상력의 보수주의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고, 요 10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쁘신 동지님들은 일 보시고요. 요게 제가 왜 나는 보수를 이래 갈망하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요렇게 딱 결론이 돼 있네요. 개인과 가족 간의 안정. 제일 큰 게 자유죠. 개인의 자유.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 근면함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을 권리,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 등,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살아서는 인격을 유지하고, 저들과 같이, 붉은 무리들과 같이 뒤로 나쁜 짓 온갖 다 하는 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드루킹이 그랬잖아요. 그 빵에 가기 전에 저들은 앞에서는 지들이 혼자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거리를 다 한다고.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여러 행태들이 나오죠. 인사 좀 드리고 갈까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인사 좀 드릴게요. 네, 김명옥님. 의사들 시체주, 육구 공부, 육령 공부, 포기. 아, 이게 한 전공의 자격증 의사 한 분 되는데 무지 고생해서 탄생. 네. 이게, 김명옥님, 이게 그 공공의대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부 또 뭐, 순천인가? 전라남도 순천인가? 어디에서 뭐, 거기다 공공의대를 짓기로 돼 있고, 또, 거기 어디 지역협의회에서 광주 무슨 협의회인가요? 그쪽 어디에서 뭐 선발한다고? 선발권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딸 같은 애가 의사, 조민이라나요? 여러 번 뭐 의전대, 부산 의전에서 의학전문대학에서 성적표 한번 공개된 적 있었죠. 그거 가지고도 아마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을 텐데요. 그런 성적, 그러니까 원래 기초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건데, 걔가 외고 간 거 보니까 뭐 또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애는 특례 입학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간판은 좋은데 뭐 속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애들이 엄마 아빠 찬스 이용해서 의사가 되고, 이제 그건 좀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이자들은, 이 붉은 무리들은 이제 지들이 선발해서 그런 의사들을 양산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협을 적극 지지하는 어제 기자회견도 그 앞에서 했죠. 네. 네. 아, 네. 솔개방송 TV님, 저기 강원도 쪽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동지님들 한 분 중에 강릉 어디서 바둑학원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저는 양평에서 했어요. 근데, 네.
혹시 그 강릉 그 동지님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그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 동해 쪽에서, 솔개방송 TV님이 제가 그런 걸로, 예, 기억이 정확했네요.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도 학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얘기 들었어요. 우리 동지님 중에 방송하시는데, 바둑, 학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바둑 학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2월 달부터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언제 연락하거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죠. 저는 요즘 강제 휴원당해가 학원 문을 강제로 닫으라고 하네요. 교육청에서. 그래가지고 닫고 있어요. 이거 해제되면 다시 학원문 열어서 열심히 돈 벌어야죠. 네,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혼자 여기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요. 이 양평군 지역에 저 혼자만 계속 오랫동안 해서 유지는 잘 됐거든요. 저희 대통령님 계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애들 번호표 줄 정도였어요. 저는 이 양평에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셔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강사를 하나 뒀었는데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대기하라고 그 정도까지 바둑이 잘 됐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하향세를 걸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역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군 전체에서 해서 그나마 유지가 됐는데, 점점 하향세를 걷더니 작년부터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이 방송 끝나면요, 제가 폰이 하나뿐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왜 보수주의를 하나, 이거는 말씀드렸죠. 결론은. 그럼 이제 보수주의의 정수, 짧으니까요, 얼른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약속했던 거니까. 네, 근대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던 무렵에 형성된 건 전에 얘기했죠. 알고 계시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공화파들이 왕조를, 부르봉 왕가든가요? 그 왕조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좌측에는 지롱드파, 그리고 우측에는 점진개혁파가 앉았어요. 그 이후에 쭉, 처음에는 왕당파와 공화정파가 앉았죠. 좌측에는 공화정, 우측에는 왕당파. 근데 공화를 부르짖는 공화파가 이긴 이후에도 좌측에는 급진개혁파, 자코뱅파, 그리고 우측에는 지롱드파, 점진개혁파. 그래서 이제 좌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나 공화정을 주장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급진개혁이냐 점진개혁이냐, 그때부터 이제 보수주의가 점진개혁파로서의 보수주의. 그러니까 이 보수라고 해서 결코 낡은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완전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서. 그러니까 태동은 같아요. 공화파에서 갈라져 나온. 그리고 광신적 혁명 분자들이 드러낸 파괴와 전복의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이제 요 보수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인생을 살아볼 만하게 만드는 문명적 요소를 인류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관된 생각의 체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영국에서 진정한 보수주의를 세운 이는 에드먼드 버크였다. 이건 공부했었죠. 보수주의 시조 에드먼드 버크. 후손을 정의와 자유라는 길로 영원히 안내 나갈 헌정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결의에 찼다. 우리도 이제 우리 공화당도 후손을 정의와 자유라는 길로 영원히 안내 나갈 그런 체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거죠. 역사와 인간의 본성의 이해에 국권이 토대를 둔 건전하고 검증된 보수주의를 발견하게 된다.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헌정체제가 이제 보수주의인데, 보수의 사상적 특징을, 보수의 사상을 특징 지어온 주요한 원칙들, 이제 본론. 첫 번째, 보수주의의 사상을 특징 지어온 주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게 보수주의의 정신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신의 정의. 요건 초월적 질서 배웠었죠. 그거 말하는 건데요. 신의 정의이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겐, 조상들에겐 도덕적 빛이, 세상에 나올 세대들에겐 우리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 빛은 신이 이미 정해주셨다. 우리에겐 인간의 본성이나 시민사회의 질서라는 미묘한 조직을 제멋대로 훼손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렬하게 아주 붉은 무리들에게 맞서 싸우는 이유예요. 저들은 이 질서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조상이 물려준 이런 전통 같은 것들을 제멋대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에선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멋대로 훼손할 권리는 없다. 첫 번째는 어느 도서에서든 보수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초월적 질서를 말하네요. 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특징은 가지각색의 다양성이다. 획일성과 절대적 평등은 존재의 모든 진정한 활력과 자유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이죠. 개인의 특성도 살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저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획일성을 강조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래서 존재의 모든 진정한 활력과 자유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 독재자와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독재자와 또 이 토크빌이 엊그제 저희가 한번 공부해봤던 민주적 전제주의, 즉 민주적 독재론 한번 해봤었죠. 그런 획일성에도 똑같이 저항한다. 그러니까 민주적 독재론에도 저항하고, 그리고 획일성에 저항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정의는 모든 남녀가 자신들이 정당한 목에 부합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정당한 몫이란 자신의 본성에 제일 적합한 어떤 것, 그리고 능력과 성실성에 따르는 보상이며, 그런데 능력에 따른 분배가 돼야 되죠.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띵까띵까 노는 사람하고 똑같이 분배를 하려 하니까 저들은 그런 분배의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정의로운 분배를 얘기하는 데 차이가 있죠. 저들이 말하는 분배의 정의와 저희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능력에 따라, 그리고 성실성에 따르는 보상. 저희는 그걸 바라는 거죠. 내가 게을러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면 그건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명된 사회는 모든 남녀노소가 법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 평등은 조건의 평등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저마다 다른 능력에 걸맞는 서로 다른 보상, 상호 존중과 같은 의무감을 요구한다. 그건 이제 분배의 정의냐 정의로운 분배냐, 요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분배에 대한 것. 그럼 보수주의 생각은 능력과 성실성에 따른 보상, 정의로운 분배, 열심히 한 만큼 많이 받는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 정수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산과 자유는 분리가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평준화는 경제적 진보가 아니다. 물론 보수주의자는 재산 그 자체를 귀히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재산을 더더욱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보다 재산이 없으면 모든 남녀가 전지전능한 정부의 자비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예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쥐뿔도 가진 거 없는 내가 보수를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다섯 번째,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에서 권력은 견제되고 균형을 이루며 건전한 헌정체제와 관습으로 제한된다. 가능한 한 정치 권력은 사적인 개인들과 지역의 가치관이나 제도들이 장악해야 한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대개 사회적 퇴락의 징후다. 네, 견제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보수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여섯 번째, 과거는 지혜의 위대한 보관 창고다. 이 전통, 이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개인은 어리석다. 그러나 인류는 현명하다. 이건 에드먼드 버크가 했던 말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총괄적이고 복잡한 지식의 본체, 사회적 경험, 도덕적 전통으로 우리 자신을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전통 간섭. 그러니까 이런 게 널리 합의된 오래된 지혜. 러셀 커크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거를. 널리 합의된 오래된 지혜. 전세 같은 것, 전통.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는 쭉 하고, 사려 깊은 견해나 인류의 경험을 추종하라고 호소한다. 한마디로 보수주의자들은 인류가 엊그제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통, 아름다운 전통은 보호를 하고 세대 간에 또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주려고 하죠. 널리 합의된 오래된 지혜로. 그리고 일곱 번째, 근대사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집산주의와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진정한 공동체는 강제가 아닌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진다. 이건 미국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복지 같은 것도 미국에선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부문화도 아주 잘 발달이 돼 있고요. 우리한테는 조금 요건 좀 과한 요구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자발적 모임, 지역정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 애쓴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 정신이 투철하다. 자발적 협력이 아닌 물리력을 앞세우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대체해버리려 드는 집산주의는 곧 진정한 공동체의 종말을 뜻함을 그들은 알고 있다. 여기서 그들 말하는 건 우리들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집산주의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그런 것을 저희가 선호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집산주의자들이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공동체는 저희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관한 보수의 그 의견은 그랬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미국이 세계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세계를 미국의 모습으로 바꾸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종과 자신을 분리해주는 자기 정체성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정책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죠. 자신들을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주의자들은 세계 지배를 도모하지 않고 세계가 하나의 정부나 문명 형태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전망하지도 않는다. 이제 세상을 온통 적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막시즘을 가진 애들, 또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변형된 애들, 이 붉은 무리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죠. 그리고 9번째,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요거 다른 점이에요. 저들은 무결점, 무오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법이 없고, 이 붉은 무리들은.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겸손함이 있고, 인간은 지상에 지옥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피조물이다. 이런 거 인정해야 돼요. 도덕적 원칙은 지금 현재 무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수주의자는 이상향을 만들어주겠다는 모든 계획들을 불신한다. 그는 법률을 제정하는 힘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렇죠. 법률은 또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만하게 만들겠다 희망을 품을 수는 있으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진보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신중하게 인정할 때 성취된다. 이 신중함. 근데 요거는 신중함이 빠져버렸네요. 여기서는 그냥 인간 본성의 한계를 신중하게 인정할 때 성취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신중함이 좀 빠졌네요. 여기서 보수주의의 핵심에서, 보수주의의 정신에서 아직까지 신중함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보수주의자들은 변화와 개혁이 동일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혁신은 이로운 만큼 파괴적일 수도 있다. 주제넘은 확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혁신은, 이들이 하고 있는 지금 주제넘은 확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혁신은 엄청난 재난이 되기도 한다. 지금 엄청난 재난이 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한다. 인간이 자신의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변화는 사회를 보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에 넘은 확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급격한 이런 혁신, 이 엄청난 재난이 되는 이러한 개혁, 변화, 이런 거를 반대한다는 거죠. 점진적 개혁, 신중한 개혁.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전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런 전통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좀 안정적이죠. 인간은 영구불변의 가치들이 존재하는 안정된 세계에 산다고 느낄 때 가장 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주제넘은 확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혁신은 엄청난 재난이 되기도 한다고 한 것은 신뢰가 있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하고 옛 소련 시절이 집단 농장 실험, 이런 거 다 완전한 재난으로 다가왔죠. 특히 중국의 문화대혁명 같은 것은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리고 인륜마저 져버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이
그야말로 정수가 있는데요. 결론이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많은 재산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특권과 지위만을 방해하려는 사상도 아니고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부자가 아니며 영향력이 크지도 않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가장 변변치 않은 사람들조차 이미 이런 것들을 위해 공화국이 베풀어준 혜택, 그건 뭐였냐면 자유, 개인과 가족 간의 안전,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 근면함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을 권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 등 그런 것을 얻었었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빼앗겨 버렸죠. 개인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는 보수주의를 주장하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과 이념 무장을 조금 더 투철히 해가지고 해서 더욱 강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보수를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저희가 보수의 적자고 적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보수. 이제 나무 밑에 있으니까 쐐기가 또 왔네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예, 대통령님, 연속 이틀이나 병원 다녀오셨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엄청 되네요. 네. 네, 연숙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유연숙님. 네, 어서오세요. 네, 박효샘님 감사합니다. 불혜수님. 네. 김명옥님. 네. 인사 다 드렸죠. 지금 어떻게 된겨? 요거는 이제 끝났고. 참, 저게, 아까 올려드린 거, 제가, 제가 올린 거거든요. 아까 링크 걸어드렸죠. 채팅창 쭉 올라가다 보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 문재인이 막 비트로 꼬는 그런 패러디, 친중행각 비트로 꼰 패러디 하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동의 좀 많이 해주시면 혹시 또 공개될지도 모르니까. 내용 봐서는 저들 공개 못할 만한 내용이죠. 뭐가 좀 다르냐면요. 누구냐. 심우칠주 쓴 진인 조은산이나 백두, 영남 만인소를 쓴 영남에 계신 백두라는 분은 그 밑에 강요들을 비판했거든요. 정책과 강요들을 비판했는데 제가 올린 거는 직접 문재인을 겨냥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공개를 못할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직접 문재인을 겨냥해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거는 뭐 보도가 되더라도 언론사에 보도가 되더라도 아마 공개 못할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미 캐치하고 계시겠지만 직접 뭔가를 겨냥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방어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모욕이니 명예훼손이 또 경찰이 수사가 들어온다면 전에 문가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 욕해서 분이 풀리면은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 한 거 있으니까요. 그거 들고 나와야죠 뭐. 오, 천사님 빨리 오셨습니다.
천사님,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한 500 정도, 한 1000까지는 가야 되는데. 많이 늘으셨네요. 다시 겨울이 온다님, 재택근무 중이세요? 다시 겨울이 온다님이 어제 여쭤보셨죠? 제가 책글을 늦게 봤는데요. 청원글, 청원글 누가 썼냐고, 그거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올려주셨네요, 천사님. 그렇게 해서, 분이라도 좀 풀려야죠. 이거, 그렇게 해서, 저희 분이라도 풀리게. 저 탄핵무효님이 1시간 이내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또 바쁘신 동지님들은, 이제 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 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얼렁 종방해야지. 예, 김명옥님, 이 의사들은 진짜 제가 봐도 존경할 만 하거든요. 시체를 해고를 배구자 한대요. 인간 해부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친해지기 위해서. 보통 아니죠. 이제 존경받을 만한 직종인데, 거의, 이자들은 이제 지네들 붉은 무리들로 찍어내서 그것마저 지배하려고 하니, 이제 절대 안 되죠. 저희는 어제 가서,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내려보지 않은 이유가, 그때 방송 촬영보다도 계속 협의 중이었나 봐요. 밤샘 했다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혹시 저거 얘기 들으셨어요? 전공의들이 반대해서 서명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까지만 들었는데, 서명 됐나 모르겠네요. 노래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가 좋으면, 한 번 좋으면 아주 노래도 몇 년 동안 한 곡만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좋으면 뭐든 그러네요. 사람도 그렇고, 옷도 그래요. 옷은 새 것이 좋다고 하는데, 자, 요거 듣고, 그러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한 소리 듣겠는데요. 그리고요, 오늘은 보수주의에 정신했고요. 보수 정수했고요. 제2장이 종교적 신앙인데, 제가 먼저 해보고, 이거 종교에 관련 거니까, 그래도 알고 지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정필요가 없으면 3장 다음에는 양심까지 하겠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장 양심, 4장 개인의 독립성, 5장 가족, 6장 공동체, 7장 공정한 정부, 8장 사일재산, 9장 권력, 10장 교육, 11장 불변과 변화, 12장 공화국. 이것도 한 일주일이면 끝나겠어요. 근데 오늘 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보수주의 정수 10가지.
초월적 질서, 인간과 국가의 도덕률. 두 번째는 다양성, 그리고 민주적 독재론에 대한 저항, 다양성 때문에. 세 번째는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분배, 능력과 성실성에 따른 보상. 네 번째는 사유재산제 옹호. 다섯 번째는 견제와 균형,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관습과 전통, 널리 합의된 오래된 지혜, 그런 걸 존중한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는 사랑과 자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여야지,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대체해버리는 집단주의는 결단코 반대한다. 여덟 번째, 정체성. 이건 이제 전통성. 우리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나쁜 생각 없고. 아홉 번째는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인간 본성을 신중하게 인정한다. 인간 본성의 이해. 열 번째, 점진적 개혁. 주제넘은 확신과 열정이 동반되는 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 열 번째는 점진적 개혁. 그리고 우리가 보수를 고집하는 이유, 자유.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자유네요. 자유. 개인과 가족 간의 안전, 법률이 제공하는 평등한 보호, 근면함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을 권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 등, 그거를 위해서 보수를 주장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윤희애 피는꽃님 오셨네. 이게 제가 채팅창을 잘못 넘겼네요. 인사 다시 드리고요. 이 채팅창 밑으로 많이 가 있었네요. 대구에 뭔 일 있었나 보네요. 희한할 좀 빨아봤님, 대구에 슈티비님, 대구에 뭔 일 있어요? 이거 봐. 김명옥님. 그 동충하초가 대구였어요? 동충하초 뉴스는 봤는데, 동충하초 잡서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게 대구하고 관련 있는 거는 또 간과해버렸네요. 다시 겨울이 온다니. 아니, 동충하초가 대구에서 있었나요? 그건 전 지역은 보지 않고 동충하초 그 뉴스는 저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대구라는 말을 잘 안 써놔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하고 연관은 아직 안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사회 전반에 이 표본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들은 아직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 100만 명쯤. 우리 뭐 진단키트 막 뭐 남의 나라 원주해 준다고 하고, 또 막 수출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싸게. 그런 거 전 국민에게 표본으로 지역별 표본해서 인구 대비 뭐 서울에 한 30만 개 하면 제주도는 뭐 한 5만 개를 한다든가 1만 개 한다든가 그 인구 비율로 따져서 각 지역별로 인구 비례해서 표본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런데 그거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K 방역이지 뭐니 하면서 막 구라쳐서 선거에 이용해 먹고 정치적으로 엄청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예, 탄핵무효 원천무효님, 다행이네요. 그렇죠. 대구랑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은 얘네들이 하면 일단 대구라고 커다랗게 쓰고 시작하거든요. 그 헤드라인으로. 네, 그것도 지켜보고 제가 걱정하는 건 처음에 말했던 그거예요. 민노총 뭐 8.15 집회 기자회견한 거 그거 지금 수사한다고 했거든요. 보수에서 고발을 해서. 그러면 저희도 또 어떤 걔네들 어용단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공화당 또 수사한다고 들어올까봐 그거 좀 걱정이 되네요. 저들이 저거 하려는 포석으로 보여가지고. 예, 다행입니다. 예.